조선 후기 깊은 산골 마을에 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석이가 낮에 하는 일은 전부 망했습니다. 밭을 빌리면 그에만 흉작이었습니다. 하늘이 석인의 밭만 피해서 비를 뿌리는 것 같았죠. 장에 나가면 다른 사람 물건은 팔려도 석이 물건만 남았습니다. 똑같은 물을 팔아도 석이 앞에만 파리가 날았습니다. 사람과 손을 잡으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믿었던 동무에게 돈을 떼이고 같이 장사하자던 이웃에게 뒤통수를 맞았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은 사주가 꼬였어. 팔자가 더럽게세. 석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석이는 주막 구석에 홀로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몇 입밖에 없었죠. 이것마저 내일이면 바닥날 터였습니다. 그때 낯선 노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때 묻은 갓.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석이도 느꼈죠. 젊은이 술이나 한 잔밖에.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석이는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밤이었으니까요. 술이 몇 순배 돌자 석이는 술김에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까요? 남들 하는 대로 하는데도 저만 망합니다. 노인은 묵묵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사주를 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럼 한번 봐주지. 노인은 석이의 생년월일을 묻더니 한참을 손가락으로 뭔가를 짚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죠. 자네 사주는 특이하네. 석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물운이 밤에만 열리고 사람을 피할수록 커지는 팔자야. 석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사주가 어딨습니까? 어르신, 저 놀리시는 겁니까?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네.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에 얻은 것을 낮에 드러내려 하면 반드시 사람을 잃는다. 석이는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떠돌이 도사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석이는 노인의 말을 까맣게 잊고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가 있었는데 주인이 정리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품삯은 쥐꼬리만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밤에만 와서 해. 낮엔 사람 눈이 있으니까. 다들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석이는 달랐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석이는 홀로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석이는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구석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낡은 자루 속에 곡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썩지 않은 멀쩡한 곡식이었죠. 그 옆에는 먼지 덮인 상자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은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창고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숨겨둔 거였나 보네. 주인은 고마워하며 품삯게 은전 몇 잎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석이는 집으로 돌아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날 이후 석이는 일부러 밤에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험 삼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에 몰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혼자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추가 품삯을 주었습니다. 밤에 남몰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큰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밤에만, 그것도 혼자 할 때만 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틀어졌습니다. 동료를 끼면 손해가 났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분쟁이 생겼습니다. 먼 돈을 나누면 그 다음 날 반드시 손해를 봤죠. 석이는 점점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와 함께 밤일을 하던 친구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낮에도 같이 장사하자. 내가 밤에 번 돈으로 미천 삼으면 크게 될 수 있어. 막동이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서기가 힘들 때 밥을 나눠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서기는 망설였습니다. 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얻은 것을 낮에 드러내려 하면 반드시 사람을 잃는다. 하지만 막동이는 친구였습니다. 설마 이 친구마저 잃겠느냐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서기는 막동이 몰래 계약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요. 나 살자고 그런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거래는 성공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죠. 하지만 다음 날 막동이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막동이는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동이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그 뒷모습을 보며 서기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돈주머니는 묵직했죠. 어쩔 수 없었어. 서기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만 움직이는 부자였죠. 큰 집을 지었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좋은 술을 사도 혼자 마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죠. 돈은 많은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저러다 귀신 되는 거 아냐? 서기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젊은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도사였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처럼 형형했죠. 이제 선택할 때가 왔네. 도사가 말했습니다. 밤에 재물을 지키면 사람은 모두 떠나고 사람을 붙잡으면 재물은 끝난다. 서기는 물었습니다. 둘 다 가질 순 없습니까?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주란 그런 거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이지. 도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서기에게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을 보고 서기는 굳어버렸죠. 막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동이도 나름대로 장사를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의 유일한 상대방이 바로 그였죠. 막동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서기야.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이번엔 같이 가자. 막동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기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재물과 사람 사이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기는 결국 밤을 택했습니다. 미안하다, 막동아. 나는 혼자 가야 해. 막동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그날 밤 거래는 성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서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기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손에는 돈주머니가 꽉 쥐어져 있었지만 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주는 맞았지. 밤에만 돈을 벌고 사람을 피할수록 부자가 됐으니까. 하지만 혼자 버티기엔 사람이 너무 약했어. 서기의 장래는 조촐했습니다. 그 많던 돈은 갈 곳을 잃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에만 열리던 재물운은 결국 그를 영원한 밤 속에 가둬버렸습니다.